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치러진 이라크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 다들 보셨죠? 아주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있는 수비의 무게감은 역시 확실히 달랐지만 문제는 이라크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던 공격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순탄하게 치르기 위해선 홈에서 치러지는 이라크와의 첫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했었는데 말이죠. 어찌되었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 지나간 일은 잊고 우리 A대표팀이 빨리 팀을 재정비해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건 이와는 별개로 누누 감독이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전설적인 선수죠. 호날두 선수와의 포지션 비교를 조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파라티치 단장의 이번 이적 시장 후 인터뷰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이적 시장은 충격적인 이동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단연 메시와 호날두의 이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BBC 스포츠에서는 호날두가 맨유로 돌아와 7번을 다시 달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7번을 달고 있던 맨유의 에딘손 카바니는 제임스가 달고 있었던 21번의 등번호를 달며 호날두에게 다시 7번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런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더 있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111골을 넣으며 A매치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실 근데 호날두 선수가 전설적인 스트라이커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원래 처음 포지션은 왼쪽 오른쪽 윙포워드로 줄곧 출전을 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같이 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호날두 선수도 나이가 들었죠. 호날두가 폭발적인 발재간과 돌파 능력으로 사이드를 휘젓고 다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과 달리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골을 넣는 데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윙포워드보단 최전방 공격수로서 점점 바뀌었고 현재는 36세라는 나이로 아직까지 호날두 하면 상대편 수비수들을 덜덜 떨게 만드는 그런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날두 선수의 포지션 변화 과정을 손흥민 선수에 빗대고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해리케인이 돌아오기 이전까지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포워드에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엄청난 스프린트 능력과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모두 즉시 슈팅이 가능하며 또한 슈팅 시 골대 안쪽으로 향할 수 있는 능력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현재 4-3-3의 윙포워드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라인을 브레이킹할 수 있는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들이 뒤에 있으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만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걸 이번 시즌 개막전인 맨시티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맨시티를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사용하는 누누 감독의 손흥민 선수 사용법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누 감독은 케인이 선발로 나오지 못했던 두 경기에서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 자리에 좌우측에는 루카스 모우라와 베르바인을 사이드에 세웠습니다. 또한 이 작전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골드 기자의 피셜이죠. 골드 피셜에 따르면 누누는 사실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누 이전의 감독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당연히 손흥민을 원톱 공격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센터포워드인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를 임대 영입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누가 원했던 공격수는 윙어인 트라우레였고 트라우레의 영입이 실패한 상황에서 누누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누 감독은 무리뉴와 같이 손흥민을 윙포워드에서만 활약하길 원하고 있지 않으며 손흥민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처럼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가는 어느 정도의 스테이지에 섰다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드 기자는 또한 누누는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보고 있어요. 무리뉴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라는 멘트까지 남겼습니다. 또한 골드 기자는 누누와 파라티치 사이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호날두 같다고요. 제 말씀은 손흥민이 선수로서 호날두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지션이 변화하는 과정을 볼 때 그들이 느끼기에 만약 손흥민이 원한다면 와이드 플레이어에서 좀 더
미들 플레이어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이긴 하지만 호날두 선수는 2010년대의 축구계를 사로잡았던 엄청나게 전설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 선수와 비교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호날두 선수처럼 오래오래 선수 생활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내 신체 능력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변화를 통해 또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누누와 파라티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시즌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대해 파라티치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을 붙잡으며 일단 리그 최고의 공격수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브리안 힐, 로메로, 에메르송까지 영입하며 공격부터 수비까지 아주 내실 있는 영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트라우레를 영입하진 못했지만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있기에 공격진에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8월 31일 마감된 이적 시장에 대한 파라티치 단장의 스스로의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이적 시장은 모두에게 힘들었어요. 코로나는 이런 종류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는 팀을 새롭게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어린 선수들, 큰 잠재력을 가진 젊은 인재들까지 데려왔죠. 그리고 그 선수들의 희망은 토트넘과 함께 무언가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팀과 함께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2시즌 동안 성적 수준이 높지 않은 큰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누누 감독과 히첸과 만났을 때 우리의 목표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규율을 강화하고 육체적인 일과 조직적인 면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누누는 이런 일을 아주 잘 해냈죠. 라고 지난 이적 시장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구성원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파라티치 단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이 팀의 구성원 전체가 모든 경기에서 자신들의 스타일과 정신을 위해 함께 싸우고 서로 이야기하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한 팀이 되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이 제가 경기를 보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라티치 단장의 폭풍 영입 행보와 비교해 파라티치 단장의 부임 이전에 대한 비교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팀은 10년이 아니라 2년 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렀고 11명 중 8명이 선발 명단에서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난 2시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선수단의 활력을 불어넣고 축구 스타일과 정신의 그룹을 부여해야 하죠. 영입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적인 일이죠. 우리의 생각은 첫날부터 감정적이지 않고 매우 직설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린 선수, 높은 수준의 선수, 국가대표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영입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의 영입과 함께 누누 감독의 선임부터 달라지고 있는 토트넘이 다음 4라운드에서도 승리하며 리그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